안녕하세요. 하나금융투자의 파생오아시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ADMIS의 정장호 이사님을 모시고 농산물 시장의 주요 지표와 수급표를 이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사님, 미국 금융시장에서는 고용 동향이나 GDP 발표 등 중요한 지표들이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런 건 투자자분들께서 익숙하신데 농산물 시장에서도 이런 주요 지표들이 있나요? 농산물 관련해서도 USDA 등 정부기관 등에서 발표하는 주요 지표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실질적으로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두 가지 지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는 분기 재고조사 발표입니다. 3월, 6월, 9월 마지막 거래일과 1월 초까지 1년에 4번 발표되는데요. USDA, 즉 미국 농무부는 2월과 5월, 8월, 11월에 해당월 마지막 날 기준 농산물 재고치를 조사해서 워싱턴 시간 2월 마지막 거래일 정오에 발표를 합니다. 썸머타임 기준 한국 시간으로는 2일 새벽 1시입니다. 농산물의 경우 각 수요 주체별로 다양한 지표들이 매주 발표되는데요. 사료용 수요 등에서 정확한 수요치를 예상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분기 재고 조사 발표는 매우 중요한 지표입니다. 네, 분기 재고 발표가 분기별로 발표되는데 마지막 발표는 12월이 아니고 1월 초예요. 정확히 언제쯤 발표가 되죠? 정확히는 1월에 발표되는 월간 수급 전망 발표와 함께 발표됩니다. 보통 1월 12일 전후에 발표되는데요. 정확한 날짜는 매년 조금씩 다릅니다. 11월 말 재고치니까 원래는 12월 말에 발표돼야 하는데 연말 연휴 기간 등으로 인해서 1월에 발표됩니다. 분기 재고 조사에서는 재고 외에 다른 중요한 항목 발표는 없습니까? 사실 분기 재고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발표되는 파종 면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지난 3월 30일 거래일에 옥수수와 대두 가격이 가격 제한선까지 상승해 마감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가격 급등 이유가 파종 면적 의도치가 낮게 나왔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3월 발표에서는 파종 의도치가 발표되고 6월 발표에서는 파종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태에서 조사를 진행하니까 파종 추산치가 좀 더 정확히 발표되고 9월에는 이보다 더 명확한 파종 면적 추산치가 발표되는데 이때는 수확 예상치가 가장 관심이 높게 됩니다. 미국 재고가 다소 타이트할 때는 특히 분기 재고 발표가 매우 중요해서 가격이 제한폭까지 가는 일이 자주 있기 때문에 3, 6, 9월 마지막 거래일과 1월 중순 월간 수급 전망 발표 날은 잘 기억해 두셔야 할 겁니다. 네, 분기 수급 전망이 경제 분야의 GDP 발표나 FOMC의 금리 결정과 비슷한 영향이 있는 지표로 보입니다. 그 다음으로 또 어떤 지표가 있을까요? 그 다음 주요 지표는 USDA가 매월 11월 전후에 발표하는 수급 전망이 있습니다. 발표일이 몇 번째 영업일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져 있진 않나요? 네, 특정일로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USDA에서 며칠 날 발표한다고 미리 공지는 했습니다. 원래는 4월 9일, 5월 12일, 6월 10일, 7월과 8월은 12일, 9월 10일, 10월 12일, 11월과 12월에는 9일에 발표됩니다. 발표 시간은 분기재고 발표와 같이 워싱턴 시간 정오입니다. 네, 수급 전망에서는 어떤 부분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까요? 중요한 부분은 시기에 따라 다릅니다. 요즘 같은 시기에는 아무래도 파종 면적이 중요할 거고 본격적으로 생장을 시작하면 단위 수확량이 중요해집니다. 우선 이 수급표 및 세부 항목들을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 좋은 사이트가 있는데요. 바로 CME 거래소 홈페이지입니다. 구글에서 CME 콘 리포트 또는 CME 소이빈 리포트, with 리포트라고 검색하시면 해당 페이지가 제일 첫 검색 결과에 표시되는데요. 예로 콘 리포트를 들어가 보시면 주요 전기 지표들과 함께 공급 측 차트와 수요 측 차트 등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좌측 제일 첫 리포트인 USDA Monthly Supply and Demand 파일상의 수치들을 어떻게 읽어야 하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릴 텐데요. 먼저 순서대로 대두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가 수급 전망표인데요. 가장 먼저 April USDA 2021이라고 되어 있는 건 USDA가 4월에 마케팅 연도로 2020-21년도 수급을 전망하는 수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마케팅 연도는 대두와 옥수수는 9월 1일 시작하고요. 밀은 6월 1일에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대두는 지난해 가을 수확한 대두를 공급 측에 두고 지난해 9월 1일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를 수요를 예측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수급표상 순서를 보니까 공급 쪽 변수들이 먼저 나오고 수요 쪽이 아래에 나오네요. 공급 쪽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파종 면적과 수확 면적인데 이 부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미국의 3대 주요 작물이 옥수수, 대두, 밀인데요. 밀은 글로벌 수출 국가들이 늘어 상대적으로 경쟁이 심해 경작 마진이 낮아지는 데 반해 옥수수는 에탄올 생산에 상당량이 투입되고
대두는 중국으로의 수출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경장 면적이 증가세 보이고 있습니다. CME의 각 상품별 리포트 페이지에서 플랜티드 에이커리지를 보시면 이러한 추세를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수급해보니 플랜티드가 있고 하베스트가 있는데 대두는 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옥수수와 밀은 차이가 상당히 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옥수수와 밀의 경우 파종 면적과 수확 면적이 상당히 차이가 나는데요. 이유는 대두와 달리 두 농산물은 열매 수확 전 사료용으로 포기째 수확되는 양이 많기 때문입니다. 옥수수의 경우 잎이 파랗고 옥수수 열매가 열무기 전에 차핑한다고 해서 잘게 잘라서 쌀리지에 넣어서 보관하고 밀도 근초로 수확해서 가축들의 사료로 제공합니다. 대두는 이런 면적이 없어서 차이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다음 좀 익숙한 단어네요. 일드가 있는데 이게 그 금융 쪽에서는 이자율을 의미하는데 이게 수급표에서는 또 다른 의미로 사용이 되는 거죠? 단위 수확량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수급표상 단위는 에이커와 부셀인데요. 대두와 밀은 에이커당 50부셀 정도, 옥수수는 170부셀 정도가 생산이 됩니다. 그럼 수확 면적과 단위 수확량을 곱하게 되면 총 생산량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총 생산량 전에 비기닝 스탁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지난해 기말 재고로 넘어온 기초 재고고요. 여기에 총 생산량과 수입량을 더하면 올해 총 공급량이 됩니다. 미국이 농산물 순수출국으로 엄청난 양을 수출하고 있는데 이렇게 수입을 하는 이유는 또 뭡니까? 품목마다 이유가 조금씩 다른데요. 대표적인 이유는 식품 수입을 농산물로 환산해서 통계로 잡기 때문입니다. 옥수수의 경우에 미국의 멕시코계가 많아서 또르띠아 수입이 많고요. 밀은 스파게티면 등 밀가루 제품 수입이 많습니다. 밀은 인접한 캐나다로부터 특정 스펙의 밀 수입도 있습니다. 대두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수입이 매우 적은데 원래는 브라질 대두 수확이 늦어지면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싹쓸이해 가서 남미산이 일부 미국으로 들어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공급 쪽 흐름을 알 수 있는 세부 지표들이 있습니까? 네, USDA가 워싱턴 시간 매주 월요일 오후 4시에 Weekly Crop Progress라는 지표를 발표합니다. 일요일에 자체 조사 시스템에서 집계된 수치를 월요일에 발표하는데요. 여기서는 각 농작물별 파종 진행률과 GE 레이트, 수확 진행률 등이 발표됩니다. 네, GE 레이트 이건 좀 생소한데 이건 어떤 수치입니까? 농부들이 USDA 시스템에 입력할 때 매주 작황을 4단계로 구분해서 보고하는데요. 가장 좋은 상태가 excellent, 또 good, poor, very poor 순입니다. 이때 good과 excellent를 합쳐서 GE rate이라고 하고 작황이 얼마나 좋은지를 나타내는 수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럼 공급 쪽을 살펴봤는데 수요 쪽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공급 쪽은 생산 면적과 단위 수확량으로 비슷한데 수요 쪽은 농산물 품목마다 좀 차이가 있어서 복잡해 보여요. 순서대로 대두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대두 수요는 차규와 수출이 50%씩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수급표상 크러싱이라고 된 것이 미국 내 식용유를 짜는, 즉 차규를 하는 대두의 양인데요. 대두에서 기름을 짜내면 식용유가 20%가 나오고 나머지 80%는 가축사료나 식품 등으로 쓰이는 대두박이 나옵니다. 여기서 나오는 식용유의 30%는 다시 바이오 디젤 생산에 사용됩니다. 수출 쪽은 지난번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중국이 전 세계 생산량의 3분의 1을 소비하고 전 세계 교역량의 60%를 수입해 가니까 중국을 빼고는 설명이 어렵습니다. 대두는 미국 내 소비나 중국 수출 물량도 결국은 대부분 차규 공장에서 소비되기 때문에 제품인 대두유와 대두박 가격이 높다면 대두가 비싸도 차규 공장은 마진을 남길 수 있으니까 차규 마진이 대두 가격에 큰 영향을 줍니다. 정유회사가 크랙 스프레드를 거래하듯이 차규 공장도 크러시 스프레드를 통해서 마진을 고정하는데 이 스프레드는 대두 10계약 매수, 대두박 11계약 매도, 대두유 9계약 매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차규 공장에서 대두 10계약에 해당하는 물량을 투입하면 대두박 11계약, 대두유 9계약에 해당하는 제품이 생산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차규 마진을 확정하기 때문입니다. 네, 다음은 옥수수인데요. 옥수수는 주로 어디에 많이 수요비가 됩니까? 미국에서 생산하는 옥수수의 40%가량은 차량용 에탄올로 생산이 됩니다. 40%가량은 가축 사료용으로, 10% 이상이 수출용, 그리고 나머지는 여러분 커피 드실 때 첨가되는 콘시럽 등 식품 생산용 등으로 사용됩니다. 미국 자동차들은 화물차를 제외하고 디젤차가 거의 없고 대부분 가솔린을 연료로 사용하는데요. 주유소에 판매하는 대부분 가솔린이 10%의 에탄올을 함유하고 있고 이것이 옥수수로 만들어집니다. 이는 법적인 의무 사용량이 정해져 있어서 사용량을 못 채울 경우
정유사가 탄소 배출권과 유사한 형태의 RIN이라는 것을 사서 의무 사용량을 채워야 합니다. 에탄올 의무 사용량과 함께 미국 축산업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경쟁력이 있는 만큼 사료용 수요도 굉장히 견조합니다. 결국 큰 변화가 없는 식품용 수요까지 계산하면 생산되는 옥수수의 90%가량에 대한 매우 견조한 수요처가 정해져 있고 나머지 수출이 수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원래 중국의 미국산 옥수수 수입과 같은 갑작스러운 변수가 나타나면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마지막으로 밀 수요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급표상으로 볼 때는 밀이 가장 단순해 보이는데 실제 내용도 좀 많이 단순한가요? 네, 밀 수요는 수출과 식품용 수요입니다. 일부 사료용 수요가 있는데 밀은 가루 형태로 되는 특성상 사료용으로는 적합하지 않아서 매우 제한적으로만 사용됩니다. 식품용은 매년 큰 차이 없이 인구수 증가나 경제 발전에 따라 소폭 증가세 유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수출은 최근까지 하락 추세에 이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수출 경쟁국이 늘어나다 보니까 경장 마진이 좋지 않고 그래서 경장 면적을 계속 대두와 옥수수에 뺏기기 때문입니다. 수년 전부터 세계 최대 밀 수출국 지위를 러시아에 내줬는데요. 러시아는 과거 집단농장 체제에서 밀 수입국이었던 구소련과 달리 자본력을 가진 젊은 기업 농들이 대형화를 통해서 러시아 내 농업 효율화를 키우면서 빠르게 생산량 증가를 달성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경장 면적 확대도 구소련 지역 흑해연안의 밀 생산량 증가에 기여했는데 이로 인해 미국산 밀은 경쟁력을 잃고 옥수수와 대두를 재배하기 어려운 지역인 대평원을 중심으로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수출량도 하락 추세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공급적 흐름을 알 수 있는 지표들에 대해서 궁금한데요. 이사님,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워싱턴 시간 매주 월요일 오전 8시 30분에 엑스포트 인스펙션에서 통당 검사량 수치를 발표하고요. 목요일 같은 시간 수출 계약 발표가 있습니다. 10만 톤 이상의 대두 옥수수 밀 수출 계약은 이길 발표가 원칙이고요. 그보다 적은 물량은 주간으로 합산해 발표됩니다. 수요일에는 원유 재고 동향과 함께 에탄올 생산 및 재고 동향이 발표됩니다. 지금까지 미국 수급표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농산물에 관심 있으신 분은 CME 홈페이지에 대두, 옥수수, 밀 리포트를 한 번씩 살펴보시면 전체적인 내용을 이해하시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사님, 오늘 가장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에 대해서 정리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농산물 지표의 왕은 분기 재고 및 파종 면적 발표입니다. 워싱턴 시간 3, 6, 9월 말일 정보와 말일 정오와 1월 12일 경 발표되는데 이때는 가격 제한폭까지 움직이는 경우가 많으니까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으로는 매월 9일에서 12일 사이에 발표되는 USDA의 수급 전망 발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CME 홈페이지에도 발표 당일 업데이트되니까 한국 시간 야간에 발표된 걸 오전 일찍 확인하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4월부터 6월까지는 한국 시간 화요일 오전 5시 발표되는 위클리 크랍 프로그레스에서 각 농산물별 파종 진행률 발표되니까 이 부분도 관심 가지시면 도움되실 겁니다. 네, 이사님, 바쁘신 중에도 이렇게 좋은 자료와 저희 컨텐츠를 제공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기회 된다면 다른 컨텐츠로 한번 찾아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과 이번 시간 두 차례에 걸쳐서 농산물 상품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기초적인 스펙부터 USDA의 그 자료 활용법까지 정말 농산물 상품을 매매하는데 꿀팁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답변을 달아드릴 거고요.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하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